자, 그럼 오늘 조간신문들이 취재한 도대체 왜 의사가 수술 집도를 포기했을까? 왜 환자가 수술을 거부했을까와 관련된 원인 함께 보시죠. 쌍권 탈당 불발이 결정적이다. 설 1. 쌍권설. 자, 안철수 의원. 대선 패배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탈당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안팎에서는 그게 쌍권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지도부가 대선 백서 통해서 일단 사실관계 정리 후 비대위에서 조치하는 게 어떻겠냐. 이걸 안철수 의원은 사실상의 거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설, 쌍권 탈당설. 이런 뉴스가 보도되자 쌍권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입장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개혁인 양 포장해서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었다.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고 있죠. 반대하면 숙으로 몰아. 이런 비열한 행태 사라져야 한다. 권성동 의원도 오늘 아침 조금 전 글을 올렸습니다. 쌍권 표현, 인적 청산 외치면 당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무책임한 제안이 이어졌을 것. 결국 당대표 하려고 자기 정치하는 거다 라고 비판합니다. 혁신위원장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건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다. 안철수 의원을 비판합니다. 어허, 쌍권 탈당설. 이게 갈등의 주요한 설이다.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쌍권은요 아무리 옳은 말 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이제 안철수 의원이 너무 엉덩이가 가벼워요. 엉덩이가 가볍다.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요. 엉덩이가 가볍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워낙 이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식물 정당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거는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본인이 뇌사 상태에 있는 코마 상태에 있는 국민의힘을 수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칼이라도 들어야 하는데 네. 지금 수술할 때 우리가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입원시키고 뭐 전날 뭐 공복 상태 유지하고 MRI 찍고 그렇죠. MRI 찍고 마취하고 그래야 CT도 하는데 찍고. 지금 마취지 않은 상태에서 칼틀이 돼가지고 뭐 어디를 도려내겠다는 거거든요. 아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뭐 쌍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있는데 지금 5일 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사실 철수를 잘한다는 그런 프레임에 딱 갇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발걸음을 좀 무겁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철수를 잘해. 네. 근데 아니 지금 이제 5일 돼가지고 본인이 정말 사지를 간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혁신위원 간철시켜야죠. 이게 오히려 처음에 혁신위원장 받을 때 조건을 내세웠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혁신위원 누구 이렇게 해야 한다. 네. 그리고 쌍권의 뭐 탈당 자체가 본인이 혁신위원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미리 얘기해야죠. 네. 쌍권을 출당시키는 것이 혁신의 목표니까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혁신위원장 않겠다.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는 뭐 쌍권의 탈당이 정말 국민의힘의 혁신의 어떤 핵심이냐 뭐 이런 것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말도 어느 정도 맞긴 하죠. 예.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을 내세워서 조건을 내세우면 그건 딴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딴 생각. 그렇죠. 전당대회 출마요? 근데 전당대 출마도 혁신위원장 그만두면서 나는 앞으로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정말 배그중을 하겠다 하면 진정성이 우리가 받아들여지죠. 예. 근데 혁신위원장 그만두면서 전당대회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자리 욕심으로 비춰진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혁신위원장 맡을 때 하고 지금 전당대회 출마하겠다고 한 5일 사이에 예. 약간은 변화가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이게 뭐 여론이 지금 팽배하거든요. 전당대회 어떤 기류, 지형, 분위기가 변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내 혁신위원장보다는 한동훈이 출마 안 해? 내가 출마해갖고 당권 쥐야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갑자기 전당대회 출마, 혁신위원장을 그만두겠다. 그게 아닌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거든요. 수상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전당대회 출마하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자꾸 가능성 없는 거에 도전하는 것은 도전하는 건 아름답죠. 도전은 아름답지만 그렇지만 그 도전에 대한 진정성이 당원이 됐건 국민에게 받아들여져야지 도전을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네. 뭐 이게 사적인 욕심에 의해서 전당대회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당원이 됐건 국민이 됐건 얼마나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거기에 물음표를 제가 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집어던진 이유, 지도부와의 어떤 갈등과 관련된 첫 번째 설, 쌍권 탈당설. 두 번째 설은 혁신위원 인선 마찰설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영, 박은식 두 사람을 합류시키고 싶었는데 비대위가 발표하고 있는 혁신위원회 명단과 다르다. 최용두 의원, 호준석 대변인, 이재성 5명을 발표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다 안 들어갔다. 라는 걸로 혁신위원장을 집어던졌다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 혁신위원으로 언급되는 분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인사들은 아니라 기존의 어떤 당내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혁신위를 다 걷어찰 정도의 과연 이유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당 안팎에서 설왕설래도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소위 쌍권 출당 내지 탈당시켜라라는 그런 본인의 혁신안을 현재 송원석 지도부 비대위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너무 순진하거나 너무 일머리가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머리가 없거나 순진하거나. 네,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 지금 비대위 구성을 한번 보세요. 친윤 1진이 가고 친윤 2진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대위 면면을 보세요.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친윤 의원 아닙니까? 그래도 네. 확실하게 찐윤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계속 친윤들과 궤를 같이 해왔었고 지역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이나 정책위 의장 인선을 보더라도 거의 지난번에 체포 저지하고 했던 의원들 중심으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한테 쌍권 탈당시켜라. 그리고 혁신위원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인물 2명.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혁신위원장 사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 정도 결기를 가지려면 혁신위원장 제안받고 사흘을 고민했다 그러거든요. 사흘 고민 끝에 혁신위원장을 받고 닷새 만에 사퇴를 해요. 고민 시간과 재임 시간이 같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선 의원이나 벌써 선수를 쌓아서 됐는데 네. 여전히 정치적인 어떤 행보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애초에 혁신위원장을 수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혁신위원장 받겠다. 네. 두 번째는 혁신위에서 나오는 모든 혁신안에 대해서는 현재 비대위나 혹은 다음번에 전대를 통해서 구성되는 지도부에서 불가역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 조건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난 혁신위원장 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달고 하든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혁신위원회 왜 내가 얘기한 사람 안 넣어줘? 쌍권은 왜 탈당을 안 시켜? 이런 걸로 혁신위원장 사퇴를 하고 혁신위원장 받으면서 난 전대 출마는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나 이거 못하겠고 전대 출마해서 내가 칼 들고 혁신할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이걸 누가 그래 그럴만해라고 믿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수 쌓아가는 동안에 정치적으로도 훨씬 발전되고 성숙한 모습 보였어야 됐다고 생각하고요. 첫째. 네. 두 번째는 어제 동아일보 칼럼에도 나왔고 그동안 김성원 의원이나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얘기한 바 있었죠. 언더 찐윤. 언더 찐윤 20-30명이 사실은 지역구 관리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 나왔을 때도 표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보다 더 나왔고 그러니까 지역구는 탄탄하고 우린 뒤에 숨어서 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라고 마음먹은 그리고 실세인 20-30명이 다 흔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딪혀서 어떤 쇄신안도 제대로 통과될 수 없는 그런 마당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혁신위원장을 받은 것인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는 그냥 아예 그렇다 치고 그런 사람이 이제 몰랐냐 이렇게 묻고 싶고 그런데 안철수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도대체 이거를 왜 수용했고 닷새 만에 왜 철수했느냐. 결과적으로 들러리 서느니 내가 아예 그냥 당대표를 나가고 말지
이용당하지는 않겠다 음. 이런 마음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네. 승부수를 던졌으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한두 달 연장시키지 국민의힘은 갈수록 자충수를 두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가 다시 생기게 된 셈이 됐고요.